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사이드 다음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자, 매주 화요일 코너는 서초의 봄입니다. 검찰공화국 심장부 서초동에 봄이 오는 그날까지 본격적으로 우리 검찰을 관찰하는 토크입니다. 이현주 변호사, 권영철 대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검찰 좀 얘기 좀 해야 되는데 뭐 어제 얘기 바로 하면요. 예. 지금 명태균 씨, 네. 김영선 전 의원 등등 4명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했습니다. 네. 창원지검에서. 예. 이게 2022년도 지방선거 관련해서 뭐 예비 후보들한테 뭐 했다라는 건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명시 영장 내용은 이제 김영선 의원 네. 공천 도와주고 25차례 걸쳐 9,760여만 원 받은 혐의 하나 하고 네. 지방선거 예비 후보 배모 씨, 이모 씨에게 공천 약속을 암시하면서 네. 이제 2억 4천 여론조사비로 받은 거, 요게 적용된 거고요. 창원지검에서는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으면 이제 되잖아요. 그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잖아요. 유죄 위반이죠. 요걸로 이제 일단 영장이 청구가 된 거고요. 윤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포함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다 빠져 있습니다. 요건 수사를 좀 더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윤 대통령이 명 씨와의 통화에서 공천관리위원회에 김영선을 좀 해주라고 했다는 얘기는 공천을 하라고 사실상 지시한 거하고 마찬가지잖아요. 아하. 요 대목은 앞으로 좀 검찰이 더 수사를 나가느냐 안 하느냐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의견을 얘기했다고 이미 선을 끊었기 때문에 네. 검찰이 그걸 뛰어넘느냐 안 뛰어넘느냐를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견 개진, 녹음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그걸 부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조사는 딱 정치자금법 그거 해서 영장을 청구한 것 같아요. 발부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본인이 증거를 네. 인멸했다는 걸 이미 자백을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뭐 휴대폰 3개를 믿을 수는 없지만 포렌식 업체에 네. 갖고 갔더니 그 패턴을 풀 수 없다고 하길래 자기가 이제 이 폰은 못 쓰는 폰이구나 해서 버렸다라는 네. 증거 인멸을 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자백한 마당에 했어요. 예. 그 구속영장을 뭐 치지 않을 수는 없겠죠. 근데 또 저는 이 메시지에서 어떤 걸 읽었냐면 그 이제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하고는 연락을 할 수 없을 테니까 네. 어떤 전화를 통해서 연락을 이걸 저는 제 쪽의 증거는 모두 없앴으니 저를 검찰을 통해서 좀 선처 바랍니다라는 메시지로 읽었습니다. 아하. 근데 그런 얘기 계속 했잖아요. 자기한테 문제 생기면 좀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는 끊임없이 자기를 놔두라, 예. 손대지 말아라고 계속 외쳐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걸린 거 2,000개가 있다, 뭐가 네. 있다 계속 주장하면서 날 건드리면은 다 폭로하겠다. 폭로하겠다. 한 달 만에 끌려 내려온다. 예. 뭐 이런 얘기까지 다 했잖아요. 네. 그러다가 지금은 갑자기 꼬리를 내리고 아. 용산에 대해서는 바짝 엎드리면서 오히려 언론인들을 상대로 막 화를 막 내고 소리를 그래요. 지르고 하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서로 간에 그런 교감이 된 건지 네. 아니면 희망을 하는 건지 그것도 좀 앞으로 저는 지켜봐야 이게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당연- 보시기에는? 좀 이런 흐름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건 이 무기는 쓰지 않을 때 가장 큰 무기가 될 수 있는 아하. 거거든요. 근데 명태균 씨 본인이 아니라 뭐 수행 기사, 뭐 강혜경 씨를 통해서 막 나오는데 이게 더 이상 무기가 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자기가 핸드폰을 없앴다면 믿을 수 없지만 이건 난 더 이상 뭐 이 관련한 당신네들하고 연락받은 것에 대해서 발설하지 않겠다라는 그 투항 같은 거라고 봅니다. 투항이다. 그러니까 구속 요거만 되고 요건으로만 딱 되는 거 그 정도로 합의 봤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합의라는 게 이제 본인이 이제 그 정도로만 하고 이심 전심. 예, 이심 전심. 아니, 근데 심으로. 검찰은 일단 입고를 시켜놔야 네. 입을 닫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검찰이 컨트롤이 가능하잖아요. 예. 풀어놓으면은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그게 항상 수사를 하면서 조기에 빨리 제압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인데. 구속이죠, 그게. 근데 이제 명태균 예. 씨가 과연 정말로 누구한테 맡겨놨다가 본인이 구속되면은 폭로하라고 푼다고 했어요. 본인 얘기로는. 한 건지 아닌지. 네. 그리고 계속 구속 안 되겠다고 뭐 이래 여러 가지 본인 페이스북에 올리는 걸 보면은 갑자기 다리 수술한 사진을 올린다든지 네. 이런 거는 이제 자기가 빠져나가기 위한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어쨌건 이거는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도 있고 결과는 또 바로 나니까요. 또 네. 어떤 수사로 진행이 될지 하고 뭐 국민 여러분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요것만 할지 영장이 기각될지 수사가 좀 더 커질지
그러면 답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하시고 싶은 말씀이십니까? 영장 실질 심사 마치고 나와서 기자들하고 간단하게 질문 주고 받던 거 그걸 보고 저는 이 사람은 정말 사기꾼의 전형이구나. 제 경험 안에서는요. 조사받고 나왔을 때 어제 보도된 그 장면 있지 않습니까? 뭐 신용 불량자 영장 심사는 아니고 조사 검찰 조사. 조사였군요. 예. 그래서 사기범의 특징이 뭔가 질문을 받았을 때 다른 그 가외 사항을 디테일하게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주의를 돌립니다. 네. 주의를 분산시키고 내가 무슨 질문을 했지라는 것까지 잊어버릴 정도로. 그리고 두 번째는 고도의 계획적인 감정 발산을 해요. 네. 상대방이 당황하게. 예. 딱 두 가지 점수를 쓰는 거 보고 이 사람은 정말 사기꾼이다라는 걸 제가 사기범을 만나보게 되지 않습니까? 네. 직업상으로 그걸 네. 느꼈고요. 또 하나는 정말 품위도 없고 예의도 없고 이게 곧 이 정권의 실세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이것도 참 슬펐고요. 그 짧은 장면이 많은 걸 말해주더라고요. 많이 공감합니다. 저 역시 사기꾼을 많이 만나는 직업에 있으면 그 사기꾼 치고는 더 이상 얘기 좀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어쨌건 명태균 씨가 대단한 거는 예. 여론조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는 방법이나 이런 걸 잘 안다는 거예요. 어제 그것도 보도됐습니다. 그리고 MBC통에서. 예. 명망 있는 정치인들이 네. 뭐 주로 명태균 씨와 만나고 계속 관계를 이어왔다는 네. 거는 그만한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사기만 친 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게 보여주잖아요. 그럼에도 지금 말씀하신 그 인정하는데 그럼에도 격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 게 마음이 좀 아픕니다. 정치가 격이 높아 보이지만 높지 않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후폭풍이 더 큽니다. 비난 여론이 아주 거센데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거 관련해서 대통령 발언 인상적이었는데 이거 다시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다만 이제 어찌됐든 제가 뭐 검찰총장 할 때부터 일단 뭐 저를 타겟으로 하는 거지만 뭐 저희 집사람도 하여튼 침소봉대는 기본이고 뭐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 그야말로 저를 타겟으로 해서 우리 제 처를 많이 좀 악마화 시킨 거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릴 거는 명확하게 가려야 되고 저도 뭐 제 아내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더 신중하게 매사에 처신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국민들한테 걱정 끼쳐드린 거는 그거는 무조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미 2년 넘도록 수백 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서 그야말로 그 지난 정부 때는 자기네 사람들 수사할 때는 이거는 불법이다. 별건 수사는 불법이라고 했던 그 별건의 별건을 수도 없이 이어가면서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을 조사했습니다. 왜냐? 김건희가 나올 때까지 김건희의 기소할 만한 혐의가 나올 때까지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소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시 또 이런 방대한 규모의 수사팀을 만들어서 수사를 한다. 그게 문제가 있고요. 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윤 저렇게 대통령- 말을 왜 합니까? 윤 대통령의 말은 네. 김건희 여사에게 잘못이 없다고 국민들에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침소 봉대했고 악마화시켰다는 건데 악마화시켰다. 검찰 기소하지 못했지 않냐. 이게 국민들한테는 김건희 여사가 무죄야? 재판 가보지도 못했는데 예. 어떻게 기소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이 정치 검찰이고 핵심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저 정도의 의혹이 제기했는데 수사를 어떻게 했길래 기소조차 안 해보고 재판 법정에도 안 서게 만드냐. 이게 핵심인데 기소도 못했지 않느냐. 기소 못했으니까 무죄다. 이렇게 그거.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검찰은 자기들이 항상 판단해야 되는데 네. 법대 위에는 항상 판사가 있으니까 그게 불만인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지만은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너무 다 많- 실체가 있는 것들. 너무 많고요. 예. 그럼 뭐 지금까지 나와 수 없는 얘기 우리가 뭐 이 명품백, 도이치모터스 그리고 저 양평 고속도로 지금 관저 이전까지 네. 다 새로 나오는 것들이 다 실체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냥 넘어간 것들이 아닌데 윤 대통령은 잘못이 없다. 그걸 악마화시킨 것이다. 기소도 못했지 않냐.
기소 안 한 거지 못한 겁니까? 저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저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슬프더라고요. 법조인이기도 하잖아요. 검사이기도 하지만 법조인이잖아요. 근데 기자회견을 준비를 해가지고 하는데 저런 얘기를 하는 거면서 보면서 저는 확신이 없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이 저는 윤 들던데. 대통령의 삶의 일관성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광판을 보지 않겠다, 점수를 보지 않고 묵묵히 가겠다. 그 묵묵히 가는 길이 옳은 길이라고 본인은 믿는 거죠. 믿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래서 국민이 무슨 뭘 질문했는지 네. 뭘 듣기를 원하는 건지는 상관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한 거죠. 그리고 뭐 구수를 하신 이유도 답안지를 안 보고 공부를 했기 때문이잖아요. 내가 쓴 답이 정답인데 왜 답안지를 체크합니까? 그런 점에서 참 삶의 일관성이 있다라고. 구수는 공부를 못하니까 구수를 한 거죠. 뭐 제가 사법시험 다 준비를 해봐서 그러니까 검사들이 제가 가끔 보면서 이제 느낀 게 이런 거예요. 법을 해석을 하잖아요. 예. 자신은 그 해석에서 예외로 하고 해석을 해요. 본인은 딱 빼고 본인한테는 적용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동일하게 적용을 하는데 예. 적용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이거 이 윤 대통령과 아주 가까웠던 전직 검찰 고위직한테 들은 얘기인데 네. 윤 대통령한테 그런 얘기를 누군가 했다 그래요. 조국과 그 가족에게 적용됐던 기준이 당신 가족과 당신한테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했더니 벌컥 화를 엄청 냈다 그래요. 조국 장관 전 장관 수사. 예. 그 지금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했던 방식으로 윤 대통령과 부인과 그 가족들을 처가에 대해서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싹 다 구속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들은 예외로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할 걸 검토한다는 것이고, 그런 생각이군요. 그러니까 검사들은 법 밖에 있는 되는 그런 가끔씩 그런 해석을 봐요. 예전에 기억나시는지 몰라도 이 변호사님 모 검사인데 돈을 그냥 계좌로 받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요. 아니 그 기본적으로 이렇게 계좌로 현금으로 열심히 좀 받아야 되는데 귀찮아서 계좌로 그걸 걸리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내 계좌는 아무도 못 들여다볼 거니까. 차명 기자이긴 했습니다. 예, 차명이긴 하지만 실명은 아니지. 찾으려면 찾을 수 있는 건데 그걸 보면서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검사들은 나는 아무도 못 건드리지 않냐 이런 생각이 있는 거 아니냐 하는데 법 비슷한 있다. 거네요. 법 밖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일관되게 가는 것은 내가 잘못이 없어. 근데 이제 절반쯤 됐는데 국민들이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고개 숙이는 거야. 고개 숙이는데도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예. 사과 잘 안 하거든요. 네. 우리가 사전에 예고를 했잖아요. 사과 안 할 거다. 근데 사실은 사과 안 하니만 못한 사과를 한 거잖아요. 사과 같지 않은 사과죠. 예. 그 얘기 기자회견 얘기 좀 더 하면 반말하는 거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셨으면 검사들 반말합니까? 저 처음 봤거든요. 반말을 하는 외신도 있고 다 있는데 반말을 몇 번을 했어요. 한만치 내도 반말할 수 있나요? 검사들 그 과거의 검사상들은 굉장히 이제 점잖고 네. 자기는 한 발 뒤로 물러나 있으면서 사실은 나쁜 짓은 다른 사람한테 시키고 뭐 수사관들한테 지시하고 이렇지만 본인의 품격은 유지했었어요. 그런데 좀 검사들 중에서도 이렇게 무례한 타입은 처음이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원래 수사 자체가 심리전입니다. 상대방을 완전히 굴복시켜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포토라인에 세워서 혼을 빼놓고 또 뭐 처음에 들어왔을 때도 곧바로 조사를 안 하고 한참 대기를 신청해서 맞아요. 또 자괴감에 시간 끌어서 이렇게 또 하면 거. 사람들이 점점 자기가 군림하는 거하고 무례해지는 거죠. 그런데 그게 너무 그 검사로서의 태도, 가 너무 몸에 그리고 요게 골목 배인 거죠. 예, 골목 대장 하던 버릇 후배들 모아놓고 막 일장 그런 게 완전히 이거 진짜 팔 이렇게 쫙 이래가지고 저는 이거는 한동훈 대표하고 할 때도 이러고 그도 할 때도 왜 이렇게 하는 모습이 저는 좀 안 좋아 좀 보이더라고요. 자중을 압도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스타일이 다른 검사들은 저는 아주 예의 바른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저도 사실 조사받으러 가잖아요. 끝까지 대부분 그런데 끝까지 존댓말 하면서도 맞습니다. 끌어내는 분들이 많은데 예. 스타일이 좀 다르죠. 그리고 윤 대통령으로부터 그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쌍욕을 한 30분, 1시간 막 얘기하는 게 예사로 하는 그 증언들도 있죠. 한동수 감찰 예전 아유. 부장님 말씀도 있고요. 아니 실제 저는 뭐 경험한 사람들도 예. 들은 바들이 있는데 예. 전혀 욕을 먹을 일이 아닌데도 한 30분 쌍욕을 해놓고 얘기를 끝냅니다. 상대가 이미 기가 죽죠. 세워놓고 막 네. 뭐 그러면은
이 대응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로 보시면은 지금 가는 것 같고 그거의 기자회견까지 이어져 있었다. 이렇게 윤 보면 대통령의 그 얘기는 네. 특검을 끝까지 안 받겠다, 안 하겠다. 결국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예. 특검이 위헌적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위헌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악마하고 수사 악마한 거고 자기가 볼 때는 김건희에서 문제가 없는데 네. 대통령한테 아니 부인이 조언한 게 무슨 국정농단이냐라고 넘어가는 분인데 예. 본인은 최순실과 박근혜와 관계를 경제 공동체. 근데 그럼 부부는 뭡니까? 네. 부부 공동체, 운명 공동체잖아요. 예. 그 더 깊은 관계니까 김건희 여사가 잘못한 거고 윤 대통령이 잘못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은 검사였으면 기소해야 된다고 주장할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근데 본인은 왜 빠져나가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적용이 법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본인과 검사들의 자기 적용되는 것은 예외로 하고 일반은 수사 대상에게만 적용하는 걸 해석을 하는 거죠. 네. 저기 윤 대통령 기자회견 내용도 제가 깜짝 놀란 게 그겁니다. 기자의 겁니까? 질문이 특검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예. 미국의 특검의 역사까지 불러와가지고 예. 7분 넘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데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뭐 별말 내 특검 없어요. 거부권 행사하겠다. 예, 별말 없어요. 이게 위헌적이고 인권 유린하는 거다. 그러면은 본인이 수사했던 특검했던 특검도 한 번에 2번 나갔죠. 인권 유린한 거였습니까? 예. 그러니까 본인이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 답변을 준비를 할 것 같으면 뭐 참모진이 있으면 이런 역사를 얘기하셔도 안 되고 특검 질문이 나왔을 때 이렇게 답하라고 해야 되는데 아마도 그런 질문 연습이 별로 없었나. 특검 질문 무조건 돌아올 건데. 아니 질문 연습 스타일이 그냥 서류를 주면은 앞에 몇 부분 듣고 네. 그다음 자기 얘기를 다 풀어가 버리잖아요. 아,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시죠? 원래 스타일이 그래요. 그렇게 근데 거기다가 대놓고 네. 직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직언을 하면은 바로 팽 당하니까요. 이거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예. 뭐 의전 관련해서 이제 경례를 이제 대통령이 받으면 통수권자잖아요. 부대 열중 시옷을 해야 됩니다. 저희 장교 출신들은 당연히 병사 출신도 알고 있는데 그것도 아마 100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밑에서. 아니면 의전 당연히 너무나 중요한 거 이래 있으면 부대가 다 이래 있어야 돼요. 열중시 안 하면 다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휘관이 열중시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안 한 거를 저를 보면서 왜 저거를 교육이 안 됐을까? 군대 안 갔잖아요. 안 가도 아니, 근데 알려주죠. 박근혜 대통령도 하셨어요. 박근혜 대통령도 했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거랑 연결시킬 건 아닌 것 같긴 하지만 남의 얘기 아니면 의전 관련된 얘기 전혀 듣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진 적이 있거든요. 김 여사 얘기 외에는 잘 안 듣는다는 얘기가 그래서 받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는 네. 거지만은 네. 현실이 그런 거니까. 네. 근데 저는 이 기자회견을 보면서 되게 네. 모욕받은 기분이었어요. 저희 변호사가 법정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할 때도 네, 맞습니다. 뭐 소송에서 법정에서 이제 요점만 제시해서 설명하는 PT를 할 때도 원고를 미리 써서 예행 연습을 하고 다 외웁니다. 솔직한 말 외우지 않습니까? 그 틀리지 않게 외운다기보다는 PT에 맞게 읽고 탁탁탁 하거든요. 네. 시간도 맞추고 다 그렇게 하죠 통상은. 네. 그래서 그 작은 법정에서 PT도 네.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 이분은 뭘 준비하고 오셨나. 국민으로서 좀 대단히 모욕받은 우리를 어떻게 보는 건가 하고 모욕받은 느낌이 났습니다. 기자회견 시간에 2시간이 걸렸는데요. 네. 20분도 안 걸릴 사안입니다. 답변만 핵심만 꼽아보면 근데 그거를 2시간 넘게 내가 2시간 넘게 했어. 이게 네. 중요한 것이지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형식이 내가 대국민 했고 고개도 숙였으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네. 그 우리 기자회견 중에 또 한동훈 대표하고 질문도 분명히 예상된 질문이잖아요. 답이 참 저는 이게 하나만 일을 같이 하면 뭐 친해질 수도 있고 뭐 하나만 하는 답을 했던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는 사실 이 기자회견 이후에 좀 하루 정도 있다가 본인 SNS에 뭔가 다른 뉘앙스의 어떤 특감이라든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 두 사람 관계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명박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를 보시면은 네. 제가 최시중 예전 전 방통위원장 들은 얘기인데 예. 그게 임기가 한 2, 3년쯤 됐을 때예요. 네. 루비콘 강을 건넜다 그랬거든요. 두 사람이 네. 예. 그런데 막판에 어떻게 하던가. 아 둘이 또 그래가 어쨌든 친박 쪽에 넘겨주잖아요. 그러니까 정권 재창출을 예. 하는 걸로 가잖아요. 네. 지금은 공멸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라면은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처음에는 기자회견을 보고 다 안 보고 중간에 나갔다. 네. 뻥 쪘다 그랬거든요. 예, 그 얘기가 그런데 후속 조치를 하는 걸 보니까 어쨌건 한 대표의 건의를 받은 모양새를 취해주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비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지금 비판하면 이제 갈라서는 거거든요. 예. 갈라설 치고 나갈 수 있는 게 없는 거고 결국은 용산과 한 몸이 돼서 단합해야 된다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이게 그래야 서로가 산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 한 대표로서는 실기하는 것도 아닌가라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많죠. 이 매번 그런 것 같아요. 지난번에 대통령하고 두 분 만났을 때 독대 아닌 독대를 했을 때도 사실은 모욕감을 받아야 될 상황인데 별말 없이 지나갔고 이번에도 그렇고 기회를 자꾸 놓친다. 실기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본인이 같이 발담은 아. 것들이 있으니까요. 네. 뭐 검언 유착이라든지 그 이런 사건들에서 뭐 고발 사주 이런 모든 사건들이 서로 얽혀 있는 게 네. 서로에게 무기가 되고 서로에게 약점이 되고 이런 부분을 공유하니까 사실 뭐 대적하기가 적대적으로 하게 공유하면 오히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좀 좋아해 주면 좋은데 윤석열 대통령 그냥 무시하는 저는 무시한다는 느낌 많이 들거든요. 그 얘기를 제가 여러 예. 차례 들었는데 윤 대통령에게 참모란 없습니다. 아. 본인과 김 여사 외에는 다 나머지는 시다발이다. 하수인이다. 예. 용어가 뭐 예, 그렇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예. 예, 그렇게 예. 평가를 한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한 대표가 여기서 지금 그 노태우 정부 때 YS처럼 네. 어긋나면 치고 나가고 들이받고 할 수 있는 배짱과 정치력이 없는 거죠. 그렇죠. 없는 거죠. 정치인이라면 우리 YS가 참 그런 건 기가 막히게 했거든요. 기다 싶으면 잡고 목소리 내고 YS는 노태우도 마찬가지예요. 노태우도 그래서 정권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동훈 대표는 좀 그런 건 아직도 초보 정치인이고 노태우 전 대통령은 뭐 시혜를 받은 거죠. 둘이 친구가 또 물려준 것을 받은 거니까 본인의 능력으로 치고 나갔다기보다는 네. 그런 건데 어쨌든 YS는 그 밀어내기에 끝까지 맞습니다. 버텨서 살아남은 보여줬는데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나가가지고 정말 리더십 있게 갈 것인지에 대한 거는 의구심들이 들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리긴 합니다. 어쨌건 네. 한동훈 대표로서는 특별감찰관 사실은 지금 이거는 지금까지 벌어진 일은 덮고 가자는 얘기잖아요. 네, 결국 그 그렇죠. 얘기는 앞으로 그렇죠. 잘 관리하자는 얘기가 특별감찰관 얘기잖아요. 네. 그걸로 계속 가는 이유는 뭔가 본인이 실적도 내야 되고 아하. 그리고 뭔가 정치적으로 나도 성과를 냈다고 주장을 해야 되는데 아. 특검을 받겠습니까? 그럼 특검은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두 사람은 얽히고 설킨 게 너무 많잖아요. 아. 무기가 되지만은 때로는 약점도 되는 약점도 이게 되고.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 깔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특검을 받았다가 거리로 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한테 또 네. 불똥이 튈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 의아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손준성 계속 이 항소심 승부가 미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곧 나와야 되는데. 두 차례나 지금 연기되고 네. 있는 건 다음 시간에 한번 곧 네. 다뤄보도록 얘기해 하시죠. 보시죠. 예. 네. 한동훈 대표 얘기. 예. 우리 그 법조인들이 네. 특히 서울대 법대 검사 예. 출신들이 못하는 것이 사람을 감동시키기, 마음을 얻기입니다. 딱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네. 우병우가 네. 소년급제를 하고 나서 자기가 캠퍼스에서 점 찍어둔 여학생한테 다가가 나 사시 합격했어. 나랑 사귀어 볼래. 그러니까 그 여학생이 뻥 쳐갖고 뭐지? 그 뭐- 그 어린 여학생이 뭘 알? 사시도 뭔지 몰랐을 네. 수 있어요. 네. 뭐지 하니까 넌 후회하게 될 거야. 아. 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사람을 그 자기의 진심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아니 거. 우리 이현주 서울법대 검사 출신 아니십니까? 네, 근데 예. 그러니까 진심을 가지고 계산하지 않고 옳은 것을 말하고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 이게 가장 취약한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하려면 밀당도 하고 감동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검사들은 그런 게 조금은 부족. 제 경험상 지금 보면 대통령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도 아직까지는 그런 게 조금 과장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좀 앞으로도 승진하려면. 못할 겁니다. 그래요. 그 부분이 좀 힘드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 부분 좀 다뤄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1심 공직선거법 1선고가 15일 자 금요일 날 있는데 생중계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생중계 하는 게 맞습니까? 두 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기자님부터. 그 지금 이 김건희 국면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네. 그럼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끌고 가는 것이고 네. 끌고 가는데 재판부가 지금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네. 무죄가 나거나 유죄가 나거나 하겠죠.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예. 그걸 가만히 지켜보자니까 뭔가 끌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기 좋은 게 뭐겠습니까? 결국 재판 공개하라고 인정하라는 건데 그게 사실은 무죄가 나냐 유죄가 나냐 지금 갈림길에 서 있는데 네. 그렇게 끝까지 본인들이 제가 사실은 이
상대 후보를 대상으로 3년씩이나 수사를 탈탈 틀어놓고 아직도 사실 이재명 대표의 결정적인 우리가 얘기하는 한 방이 없잖아요. 네. 돈을 받았다거나 그 수많은 사업과 연관돼 있는데 개인적인 분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윤 대통령이 얘기했던 장모가 남한테 한 푼 피해 준 적 없다. 다 허위 진술로 나오잖아요. 네. 이게 다 지금 선거법 위반 이재명 대표가 걸려 있는 김문기 잘 모른다는 얘기는 아니 내가 알지만은 잘 모른다는 얘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지금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면은 윤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거짓말을 했던 거는 왜 기소하지 않았느냐. 네. 그리고 형평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잖아요. 이게 같이 봐야 되는데 왜 생중계 하나 안 하는 것은 새로운 어그로를 끌고 있는 그냥 용어가 방송 용어가 아닙니다만은 예. 관심을 끌고 있는 거라고 여론의 관심을 그리 돌려서 돌려보려고 여론의 하는 중심을 것이다? 그래야 김건희 여사에 집중돼 있는 예. 관심이 좀 흐려질 것 아니냐. 어쩌면 좀 딱하네요 상황이. 김건희 여사 얘기 안 하려고 이렇게 생중계 같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군요. 그럼 김건희 여사는 어떻게 했어요? 검찰청으로 불러서 조사하는 그러니까요. 검찰총장의 지시도 무시하고 예. 경호처 건물로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네. 중간에 공개되면 내가 조사 안 받는다라고 해서 총장에게 끝날 때야 보고하는 그런 일도 일어났잖아요. 네.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 니 왜 저 재판하는데 니가 무죄 주장하면은 생중계 동의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치적인 걸로 말이 안 국민들의 된다. 눈을 가리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네. 15일 재판 네. 공직선거법 또 25일은 위증교사죄 이 재판 결과가 나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공직선거법은 사실은 법조인으로서 법 조항을 해석해 보면 허위 사실에 대한 대상을 한정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뭐 재산, 열거입니다. 학력, 열거주의. 행위 예. 거기에 한정되는데 거기에 딱 맞는 것이 없습니다. 예. 예시가 아니고 열거니까 거기에 해당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선거에 영향을 미쳐야 되고 지금 말한 것처럼 주관적 인식이니까 무죄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허위임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데 내 기억이 잘못돼서 그리고 사실 사람들이 신중한 자리가 아니라 질문에 즉시 응대를 할 때는 즉각적인 기억이 하는 거니까 그건 허위라는 인식을 했는지까지 하면은 무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위증교사는 어떻습니까? 위증교사는 제가 기록을 전체를 잘 안 봐서 모르시고. 예. 대 기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재판에 대한 예단은 별로 예, 그렇죠. 뭐 한다고 해가지고 뭐 그렇게 되지도 않을 뿐더러 큰 의미는 없는데 예. 그러면은 지금 윤 대통령이 국민 앞에 서서 김건희 여사는 잘못이 없다라고 네. 설명을 했잖아요. 예. 사과는 했지만 잘못은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게 지금 위증입니까? 거짓말. 그러니까 이게 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예. 의도적으로 속이려고 한 거냐 네. 아니냐에 대한 맞아요. 그건 자유심증 그 규정 자체가 딱 그 규정이에요. 예. 의도적으로 속여서 객관적으로 딱딱 일치했을 때는 가능한 얘기입니다. 내가 그러니까 사실은. 학교를 졸업 안 했는데 학교를 졸업했다고 주장해서 나온 하이, 거. 학력, 예. 경력. 예. 그럼 당연하고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윤석열 정부가 지금 갖고 있는 결국 이재명 네. 그 이전에는 조국 전 가족이었으면은 이재명 대표 관련된 수사로 지금 2년 반을 끌어온 거잖아요. 네. 이 정권 내내. 네. 그걸로 지금 반대 공격하면은 그걸로 답변하고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잘못을 물으면 이재명 대표 잘못을 끌고 오고 답하고. 예.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의 정치를 하니까 국민들이 정치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는 이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는 잘못한 건 잘못했다 그러고 네. 사과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하면 되는데 모든 건 다 아니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끌고 들어와서 하는 이 방식은 정치인들이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지지율도 좀 많이 떨어졌잖아요. 17%. 뭐 이번 주는 또 어떻게 나올지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임기를 다 채울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게 놀랍습니다. 원래 같으면 이런 거 하게 되면 저 경고 먹거나 난리가 날 건데 모든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탄핵, 하야, 뭐 헌법 개정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이게 전제가 다 못 갈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대 기자님 그러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2016년의 대자비 얘기를 많이 네. 하잖아요. 2016년 때 저도 한창 뭐 방송하고 기사를 많이 쓸 때였는데 그때보다 오히려 더하면 되지 덜하진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은 들어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다른 이유로 건강상 이유나 윤 대통령 개인의 스타일 때문에 중간에 그만둘 거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네. 그게 사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이 중간에 그만둘 거다 안 될 거다 이런 얘기를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네. 질문을 꺼내는 자체가 사실은 그러니까요. 국민들의 선택을 배신하고 위반하는 거잖아요. 그런 말을 하는 거는 사실 안 맞진 않는데 이런 자신의 잘못과
김건희 여사와 그 가족의 잘못에 대한 진솔한 사과를 기대했는데 예. 내 잘못이 없는데 사과하니까 사과하는 거야. 이거는 제2의 개사과 다를 네. 바 없잖아요. 네. 사과하니까 걔한테 사과 주는 거 이 사진이 큰 논란을 빚었잖아요. 그렇죠.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달라지겠나. 음흠. 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현주 변호사님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많이 거기에 네. 쓰는 것 같은데 아, 뭘 아니면, 쓰시는지 네.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 지금 전국이 예. 모든 게 이 뭐 이재명 대표를 통해서 이 전국의 난맥상을 돌파하려고 네. 하고 이분도 거기서 말씀하신 게 유경수 여사도 네. 김건희처럼 했다. 근데 뭐 유경수 여사가 고속도로를 희게했거나 네. 뭐 공천 개입에 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고요. 저도 그래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디올백 받았다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그러니까 너무 없고요. 암울한 게 잘못되고 있는 건 남 탓이니까. 그러니까 언론의 오해 그리고 국민이 걱정하시는 게 잘못됐. 국민을 걱정을 끼쳐드려서 네. 우리가 잘못한 건 없는데 예. 이 모든 것이 너무 암울했습니다. 그냥. 예, 이상하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현주 변호사, 권영철 대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